제가 사실은 혼다코리아의 수입 원가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자의 신상은 뭐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PCX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재무제표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입신고 필증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다뤘던 할리나 BMW의 문제랑 좀 달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배달 대행하는 라이더들의 적어도 한 40%는 PCX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PCX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혼다코리아가 PCX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사실 PCX 팔아서 돈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혼다코리아가 천알날 팔아가지고 CBR 천알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트윈 뭐 팔아가지고 돈 번 것 같습니까? 그거는 매출에 또 안 되고요. 혼다코리아의 실제 매출에 주된 거는 PCX예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가 컵일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러면 PCX 125의 수입 가격은 얼마일까? 자, 수입신고 필증을 봅시다. 2020년 5월 수입신고 필증이에요. 2020년 5월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5월 달이면 지금으로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지용으로 되어 있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이사가 이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했냐? 베트남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모터사이클이고 혼다예요. 자, 모델 규격. 예, 제가 혹시라도 그 문제가 될까봐 차대번호 지웠고요. 여기에 모델, 이건, PCX가 없어! PCX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WW125L. 요게 PCX의 모델 남바입니다. 이게 PCX의 국제 모델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PCX 125입니다. 단가 얼마? 1543불 12센트. 그러면 그 당시의 환율이 얼마냐? 1240원이다. 그래서 들어온 게 얼마냐? 191만 4천원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91만 4,487원이 과세 가격, 수입 단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픽스에스 얼마예요? 403만원이죠. 403만원. 제 생각엔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혼다코리아 홈페이지입니다. 혼다코리아 PCX죠. 403만원. 이거 유럽사항 아닙니다. 자, 유럽사는 이 앞이 ABS도 돼 있어요. 근데 이게 ABS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동남아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급 버전이 아니라는 거. 그게 지금 403만원인데 403만원에 PCX를 받아보려면 대부분 지금 한 달은 기다려야 PCX를 살 수 있는 거죠. 야, 니네들 뭐 좋은 물건이니까 뭐 비싸게 판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PCX는요, 코로나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배달 문화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런데 혼다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돈 벌어. 그래, 돈 벌어. 돈 버는 거 좋아. 그런데 너네들은 돈 벌어서 라이더들한테 재투자를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돈은 일본에 넘어가잖아. 오케이.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 아직 끝났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럼 대안이 없잖아. PCX 말고 대안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지금 국내 메이커들 개판을 치고 있어도 국내 메이커 아니라도 일본보다 더 사이 좋은 대만제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대안은 대림이었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이상한 서류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 서류가 뭐냐? 이겁니다. 자, 요것은 2018년도 CB125R의 수입신고 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좀 라고 했었던 게 이거예요. 자, 2018년 5월달입니다. 그때는 대표이사가 정우영 씨가 맞습니다. 이거는
태국에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CBF125NR, NAJ. 그런데 수입 단가를 봅시다. 수입 단가가 3,140불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봅시다. 환율이 1,000원대예요. 환율이 지금보다 더 쌌죠. 2018년도에 환율이 더 쌌잖아요. 근데 3,140불이에요. 그래서 갖고 온 가격이 얼마냐? 340만 원을 갖고 옵니다. 과세 가격이 3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베트남 현지에서 이 오토바이를 얼마에 파느냐? 소비자가가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혼다코리아에서 한국에 얼마에 파느냐? 490만 원에 팝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태국 현지 가격 360만 원의 소비자 가격이 돼요. 그런데 혼다코리아 정우영 대표는 왜 이걸 340만 원에 갖고 올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360만 원의 소비자가가 형성되어 있는 태국에서 그러면 장사꾼이라면 혼다 내부에 아시아 혼다라고 해서 태국에 있는 거기에서 회사 간에 내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340만 원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뭐 CB125R 뭐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막 뭐 PCX처럼 없어서 못 팔아가지고 내가 비싸게서라도 잡아야 되는가? 그때도 유로 4인데 지금 PCX 가격이 오르고 PCX가 품절인 게 없어가지고 못 파는 이유는 유로 5 영향이 많이 큰데 그러면 지금 이 CB125R은 뭔가?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보자면 혼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국 라이더들 사니까 일본 본사에서 한번 튀기고 혼코에서 한번 튀겨서 마진율을 높인 게 아니냐 라는 가정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PCX 같은 경우에 지금 191만 원의 수입 원가가 이제 191만 원이잖아요. 일본에서 그럼 PCX가 180만 원, 아니 380만 원이거든요. 거기는 인건비도 더 높아요, 우리보다. 그쵸?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싸게 팔잖아요,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거의 이제 95%의 지분을 일본 혼다가 갖고 있으니까, 혼다 본사가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의 수익금은 일본 애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쵸? 일본 애들이 그냥 갖고 가는. 자, 그러면 이 마진율로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CB125R 이거는 이 수입신고 필증에 나타난 이 가격은요 말도 안 되는 거고 PCX도 지나치게 과한 마진율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냈느냐? 대한민국 라이더들이 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라이더들이 혼다코리아가 이제 살찌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혼다코리아는 뭘 했나? 우리 라이더들한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혼다코리아의 지금 베트남 현지 가격, PCS 125, 똑같은 거, 한국에서 팔리는 거랑 똑같은 거, 베트남에서 만드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베트남이 수입하는 거잖아. 지금 홍코도. 근데 베트남 현지 가격이 얼마냐? 소비자 가격이 300만 원. 300만 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운송료 차징 운송료 사람들이 계속 야 네가 장사해봐 막 운송료가 얼마고 칸 컨테이너당 얼만데 그리고 만약 배기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그게 350만 원 든다. 칩시다. 근데 정식 수입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연식별로 무제한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개별 수입하는 사람들이 한 대당 한 대 인증받으면 10대 팔 수 있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코스트 상승에. 근데 몇만 대씩 파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 의미는 없어요. 야, 그러면 사내 유보금이 지금 자본금까지 합해서 자본금 빼고 한 650억 있다고 칩시다. 그 650억을 쌓아놓고 자기네들끼리 돈잔치를 하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이더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혼다코리아가. 이거는 좀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한국 라이더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국가적으로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완전 이거 대한민국 라이더들이 완전 봉인 거지. 그래서 제가 하도 돌아가는 꼴이 좀 그렇고, 그래서 혼다 코리아에서는 이러한 이 고마진의 이런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 메이커들 찐 짓을 하니까. 무주공사는 아니에요. 더 올린다고 해도 팔릴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사태는 대림이랑 KR이 또 책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다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바뀌기 전에 2018년도에 수입 신고 필증을 제가 구입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등록하면 관공서에 들어가 버려요, 이 서류는. 그래서 2018년도에 수입 단가가 얼마가 됐는지를 몰라요, 지금.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 입수해서 혼다코리아 세무조사가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재무제표를 좀 보면 전문가들은 야, 이거 냄새 나는데 라는 지점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큰 거 하나 터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이 정황을 포착하고 자료조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돈을 대한민국 라이더들은 쓰지 않는 것과, 이렇게 고마진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빨대를 꼽는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라이더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는 좀 강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 2018년도에 정우영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지용, 그리고 정우라고 써 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지용, 정무라고, 뭐, 공동대표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우영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지용이, 상호, 이렇게 대표이사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 5월달이잖아요. 보도 나오기 전이죠. 여기에서 제가 좀, 뭐지? 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을 찾아봤습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볼 수 있는 등기입니다. 자, 2019년 11월 대표이사 정우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 이지홍라고 돼 있죠. 여기에 등기를 한 게 2019년 6월 27일 1년 전입니다. 뭐 기타 비상무 이사, 뭐 일본 사람 시바야 마카츠노리 뭐 이래요. 그리고 이지홍이라는 사람은 2019년 6월까지 대표이사까지는 사내이사였어요. 사내이사. 이게 이 정우영이라는 사람이 19년 만에 퇴임, 수입차업계 거장, 정우영 회장 19년임. 와, 진짜 이게 뭐가 얼마나 돼서 이 사람이 거목이야? 이게 이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수입업자가 무슨 대한민국 경제에 뭘 합니까? 혼다코리아가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라이더들한테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산업에 수입을 해가지고 뭐 고용 창출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야, 기자가 매일경이거든요. 아까쯤에 그 매일경제예요. 얘네들 매일경제거든요. 그냥 장사치. 이 사람이 좀 쪽팔리지도 않나, 진짜.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일개 수입업자가 대표이사를 그만두는 게, 이렇게, 크게 다뤄야 될 뉴스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 했네. 오토바이 비싸게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라이더들 등골 빼먹은 게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일 했어. 아주 그냥, 야, 그걸 언론 애들은 막 물고 빨고 무슨, 참네. 그래서 대한민국 라이더들한테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마진의 오토바이를 팔아서 자신은 호의호식했겠지만, 대한민국 라이더들은 이 비싼 오토바이로 또 배달하고 또 출퇴근하느라고 고생했죠. 대림이랑 KR이 삽질하고 있는 와중에 혼다 장사 잘 했죠. 근데 언론에서 뭐 거목이라고? 참나.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경제지 기자라면 사례 분별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쪽팔리는 걸 모르냐, 애들이. 물론 다 지금은 이제 이런 필드에서 하는 사람 저보다는 다 후배님들일 수도 있어서 저는 미안하기는 한데요. 수입업자들이 도대체 뭘 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수입업자들은요, 고용 창출할 필요가 없어요.
들여와서 팔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기부를 해봤어요. 뭐 라이더들 안전의 컨텐츠에 한번 투자를 해봤어요. 뭘 해봤습니까? 그랬는데도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것들이 거목이니 이런 걸 보면 기도 안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까지 하기에는 저 혼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시민단체와 회계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상의 서류에 접근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개된 자료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도와서 대한민국 라이더들이 더 이상은 빨대를 꽂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모터사이클 쪽에서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정당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지금 라이더 유니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모터사이클 쪽이 판매나 수입업체들의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 어디서부터 건드릴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냐면, 자, 스쿠터 125 스쿠터 좀 팔린다고 하는 PCX라든가 MX라든가 실질적으로 191만 원의 수입 단가에서 403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MX는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갖고 오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MX는 국내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데 뭘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건 PCX 125입니다. PCX 125에서 10만원 빠진 가격이 MX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왜? 혼다 코리아에서 고마진 폭을 잡으니까 거기에서 10만원만 빠지면 나는 팔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가격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MX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대림하고 KR이 짓을 하면서, 그리고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라이더들이 그만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PCX 125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MX를 또 많이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MX도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CX 125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니까 이 가격대에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라이더들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국 수입이륜차 산업협회에서 가격 담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추정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공정위가 개입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돼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죠?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빨대를 꼽고 가지고 노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욕먹으면서 계속 이 짓거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사를 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로 닦아놓고 신호등 놓고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관리하고 했었던 이 시장에 적어도 우리나라 라이더들에 대해서 안전 콘텐츠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라이더들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좀 마련해 놓고 수입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린 너무 호구 아니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이 잘못 보도가 됐다거나 혼다 코리아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반론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항상 제 핸드폰 번호 오픈하고 방송하는 거 아시죠?